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펀한 옷공장 시즌 3 또 이제 그것까지 알려주마의 이제 디테일한 부분.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는 한국 그냥 패션 시장, 패션 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뭐라고 커다랗게 느낀 점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인 느낌,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또는 이제 어제 저희가 전시회 갔다 오고 프리뷰 서울을 갔다 오고 나서 느낀 점이 이제 많이 든 거죠. 어제 프리뷰 서울 그 전시회를 갔는데 참가 업체들이 대부분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은 것도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반은 중국 업체이지 않았을까? 반 이상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반은 중국 업체고 그 중에 반의 반은 한국 업체인데 기반은 중국에 있는 맞아요. 업체이고 한국 업체인데 기반이 중국이에요. 그 중에 또 반의 반은 대만 업체 이런 식으로 나눠졌고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 섬유 산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가 보면 기반 산업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컨버터 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들만 조금 더 남아 있지 않나 아직은. 근데 이제 그러면 디자이너들을 어떻게 디자인을 얼마나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개발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갔더니 이 국가 정책상 섬유나 패션 산업을 이제 육성하고 키워야겠다라는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도 많고 실제로 예산도 집행이 많이 되는데 이 예산이 그 실효성이 있나가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제 갔는데 각 지자체 쪽에서 그런 그 뭐 부스를 만들어서 섬유 연구소 뭐 그다음에 어디 R&D 정도만 남아 있는 거가 거죠. 있어요. 왔는데 그 솔직히 그 실무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가서 그 도움을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개인 브랜드를 오픈하고 창업하실 분들이 가서 상담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일단 수량에서 부딪히죠. 왜냐하면 기반 자체가 다 중국에 다 있는 기반들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서남아시아 쪽으로 생산 클러스터들이 다 지금 옮겨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그 개인 디자이너가 소량의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전혀 이제 이 선행 구조 자체가 안 따라주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그 원단이나 뭐 이런 그 원부자재를 하는 곳이 국내에 점점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이 줄었죠. 네, 거의 서울 근교의 경기도권에도 많이 네네네. 있었는데 이 경기도권에 있는 이제 시설도 많이 없어지고 없죠. 있는 추세고 대구 쪽에서 이제 요즘 많이 대구 부산 요즘 이쪽에 좀 많이 올라가고 네네 올라가고 있긴 한데 네. 이분들도 일부 카테고리만 진행을 하시면서 이분들 자체도 생산 베이스가 중국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나라는 대부분 약간 빅 아이템이라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타겟을 해서 그거를 요즘은 역시즌이라고 그러죠. 그쵸. 엄청나게 일찍부터 팔기 네네네. 시작해서 저기 그 롱패딩 샀어요. 롱패딩을 벤츠 다운 나도 네. 샀죠. 6월 달부터 팔기 시작해서 다음에 한 4월까지 파니까 대부분 8개월 정도를 파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예전에 롱패딩 기획할 때는 3개월을 기획했었어요. 12, 1, 2. 그쵸. 근데 지금은 6, 7, 8, 9, 10, 11, 12, 2, 3, 4 엄청 길잖아요 지금. 1년 내내. 1년 내내죠 거의. 그랬죠. 이거 롱패딩 하면 생각나는 색이 무슨 색이세요? 깜장, 아니 또 하나 낸다면 흰색. 검흰이죠. 검흰 네, 두 네, 가지. 네. 그러니까 컬러가 아닌 거죠 얘네들은. 그쵸. 그러니까 컬러를 못하는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염색 기술 없는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고 이거는 그냥 그 알 수 있는 그런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만한 오더를 따면 아마 대구가 평생 먹고 살 거예요. 그쵸. 네, 1년은
퉁치면 먹고 살 건데 저희가 이거 다 보냈잖아요, 해외로. 다 해외로 보냈죠. 네. 그렇게 하는 이제 그 기업형 그룹은 그런 형식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약간 시내 저희 인디 브랜드라고 하는 그런 데는 조금 이태리 원단, 조금 수입 원단 이런 식으로 좀 쓰고 조금 한국 원단 이렇게 쓰고 있지만 한국 원단도 수입 원단 가격에 만만치 않아요. 네. 리모타나 뭐 이런 데보단 훨씬 더 비싼 것들도 수두로 빡빡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는 분들하고 얼마 전에 이제 잠깐 이제 시간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올해 한 2월부터 다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벤치 다운 계속 있었으니까. 그 이제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아는 사람은 저기 다운으로 빌딩 하나 사셨대요. 그럴 수 있죠. 다운. 왜냐면 다운을 독점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브랜드는 선기획하는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운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서 온타임에 쓰는 데들도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브랜드나 인디 브랜드. 인디 브랜드들 그리고 이제 네. 스팟으로 나가는 동대문 것도 시장이랑 있고. 이런 쪽에도 있고 스팟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그거가 이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독점을 한 상태에서 그거를 나중에 공급을 하니까 선기획해서 먼저 들어가는 데 쓰고 나중에는 그거에 양은 적지만 가격이 그러니까 한 뭐 몇 배 이상을 네, 가지고 네. 값이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되니까 못 구하니까 일단 구해야 되고 브랜드는 살려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건물을 하나 사셨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좋은데. 좋죠. 좋은데 어쨌건 그래서 섬유 산업이라는 게 현재 우리하고는 우리의 산업 구조랑은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 디자이너 입장이니까 좀 소프트웨어 쪽을 좀 더 많이 개발하는 쪽으로 디자인의 어떤 범위를 좀 넓히거나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제 가서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내년 거 참가 신청서입니다. 내년 거 참가 신청서고요. 여기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스를 이제 그 칸당 얼마고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프리뷰 인 대구 거예요. 네. 이게 대구가 있고 서울이 서울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자료를 저희 거에다 리포팅을 해서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걸 리포트를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 카페에 오셔서 자료를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는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되게 실망스러웠고 사실. 어제 진짜 실망스러웠어요. 네. 돈 내고 갔는데. 아니 예전에는 예전에 공짜였었잖아. 전시회 티켓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어제는 갑자기 그게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현장 결제를 하고 돈을 내고 들어갔는데 이 돈 내고 들어간 전시회가 어제 본 것 중에 그래도 특이한 건 있었잖아요. 페트병을 이용해서 재활용 소재가 재활용 있었어요. 원사를 뽑는 그 업체들 거기랑 그러니까 폴리만 가능하다고는 핀이잖아. 하셨는데, 예. 맞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것도 그 재활용 실을 뽑아내서 이렇게 재직을 하고 그것까지 다 좋은데 가격이 좀 걸리더라고요. 가격이 네. 기존의 원사보다 비싸게 1.5배에서 1.5 2배 정도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되게 재활용이라서 좋기는 하지만 재활용인데 더 비싸다. 그러면은 이게 좀 생각이 안 맞죠, 사실. 같이 그래서. 소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거 말고도 뭐 관심 가는 그 장비, 관심 가는 부자재 이런 거는 장비. 있더라고요, 진짜. 진짜 가서 아니 장비랑 부자재 이런 거에 관심이 손이 가면 그게 이렇게 정상적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근데 왜냐면 저희 이제 밀라노 우니카라고 해서 네. 밀라노에서만 하는 그 이태리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는 쇼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는 이제 공짜고 그리고 이제 트렌드랑 그런 부스. 그러니까 어느 업체는 레이스를 잘하고 어느 업체는 굉장히 자가드를 잘해요. 네네네. 근데 내년에 뜨는 게 자가드야. 그러면 근데 그쪽에서 자가드 업체를 좀 더 늘릴 생각이 있냐 이래서 좀 더 늘려서 정리를 해가지고 크게 부스를 정리를 해서 내년엔 이러이러한 섬유의 흐름이 간다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네. 아니 거기 네. 잠깐만 해도 어떤 게 뜨겠구나라고 그냥 네. 이제 눈으로도 알 수 있겠네요. 그게 네, 괜찮은. 그렇게 해서 이제 트렌드하고 원부자재랑 같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참가한 사람들이 가서
이제 바잉하고 상담을 하고 메모지를 남기고 오면 그 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회사로 들어와서 네. 회사에 와서 다시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스와치를 보내주기도 하지만 네. 그렇죠. 와서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그런 스와치를 보내주는 거랑 들어가는 그런 모든 재반 경비는 다 공짜예요. 그 어제 예. 있었던 그 전시회가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다음 해 시즌 그다음에 뭐 뭔가를 준비해서 나온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냥 모아놓은 듯한 누구를 느낌? 탓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칸 채우기 바쁜 네 그래서 정말 다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 인디 브랜드 페어에도 마찬가지고 이 행사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나왔으면 최선을 다해서 내 브랜드를 어필을 하던 정말 속된 거지만 모두 다 그렇게 해서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사를 하고 내 제품을 홍보하고 팔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목적의식이 분명하시지 않고 사실 그 상담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로 오신 네. 분들이 많아서 그 정확하게 물어보면 대답을 정말 뭉뚱그려서 얼버무리고 그리고 명함을 주시는 걸로 끝내시는 분들도 꽤 네. 많아서 참 실망스러워요. 스와치를 필요하면 스와치를 준비해서 주던가 아니면 원래는 주소 적고 오면 보내주잖아요. 네 대답을 못하면은 네, 뭐 샘플이면은 사실 그 자리에서 줄 수 없는데 스와치 정도는 줄 수 아, 있잖아요. 그쵸. 요만큼 조각 스와치 터치감이나 이런 거를 기억을 하고 내가 그 많은 업체들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치. 그런 걸 준비를 하시던가 명확하게 자료를 주던가 되게 열받으셨나 봐요. 아 정말 옆에서도 막 이렇게 열기가 막 느껴져요.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페어에 나가는 게 그렇죠. 네. 네. 나가서 뭐 하려고 나가는지 그 안 결과가 의미가 없으면 없어요. 결과가 의미가. 없으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시간 그거 버리고 이제 DHL 코드라고 해서 음. 그 해외 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그렇죠. 코드 넘버만 넘겨주면 보통은 다 샘플은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국내에서 하는 국내 전시회라 그까지는 더 필요 좋지. 없는데 2,500원, 3,000원 더 좀 좋죠. 택배비만 내면 네. 봐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데 전시회를 많이 안 다니셔서 그랬었나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준비들이 원단 내가- 영업은 거의 해외 브로셔도 영업인데. 없어, 스와치도 없어, 명함 하나 딸렁 주고 상담도 제대로 안 해줘, 뭐 이런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리고 너무 없어 예, 보였나? 그리고 국내에서 상담을 하셨으면 네. 한국 통역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아니 저같이 그 이 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영어로 상담을 하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고칠점이 많네요. 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많이. 많이. 네. 그런데 이걸 보고 이제 어제 또 느꼈던 점은 시장이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우리 패션을 하고 싶어하고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어하고 내 제품을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그렇죠. 소재 싸움인데 네. 사실은. 네. 소재, 제품, 아이디어 이런 거 이제 정말 중요한데 여러 가지 많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포인트는 뭐냐면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가 나아갈 길은 아직은 있다. 뭐냐 하면 온라인 베이스로 해서 이제는 오프라인 베이스는 힘들고 잘 되지도 않고 온라인 베이스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이 온라인 베이스로 그 제품을 만들고 하실 방법들이 최근에는 더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많죠. 그 예전에 한때 그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 대박을 낼 수 있다 이런 거 신드롬이 많이 있어 그거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것도 생각보다 하기가 어려워요. 쇼핑몰 만들어야지 제품 사입해야지 사입해야지. 광고 홍보해야지 배송해야지 사진 찍어야지, 네. 기획해야지, 네네네네. 그다음에 뭐 사진 응, 응, 응. 편집해야지. 여러 가지 막 네.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뭐냐 하면 요새 매력적인 게 생겼죠. 매력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클라우드 펀딩. 네. 맞아. 네. 클라우드 펀딩 많이 해요. 네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실질적으로 컨설팅 해드린 분들 최근에 컨설팅 해드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펀딩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근데 클라우드 사실은 클라우드 펀딩 모르시는 분도 사실 많아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업계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시고 예전에는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좀 많이 했고 덩어리가 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것까지 해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회사도 더 많아졌어요. 네네네. 근데 펀딩 수익률이 좀 괜찮다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러는데. 네. 이게- 어떤 종목 하시는 친구분이세요? 친구는 이제 그게 그 펀딩의 상한선이 있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거의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고 네. 자. 한 두세 개 들고 있는데 수익이 괜찮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네. 그 이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후원형도 있고 그 리워드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요즘에 갑자기 재무상도 네. 아,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노트 얘는 노트를 만들고 싶은데 좀 특이한 노트예요.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향기 나는 그렇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노트를 만들어서 이제 팔고 싶은데 얘는 샘플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얘를 다 만들어서 미니멈 생산 수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만들려면은 이제 돈이 많이 2,000 들겠죠. 해야죠. 네. 그러면 처음부터 아무 기반도 없고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이거를 만들어서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얘를 시제품 상태로 해서 좋은 걸 하나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 페이지에 요즘은 너무 그 상품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동영상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물론 텍스트도 있고 그래서 그걸 설명해주고 이 아이디어 괜찮겠다, 이 제품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나도 이걸 하나 사고 싶어요라고 해서 모이는 거죠. 미리 돈을 내는 거죠. 공동구매의 약간 다른 형태예요. 네, 공동 구매의 네. 그 변형 최신 버전. 네,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내가 여기다 후원을 한다는 거는 나도 노트를 3개 사고 싶다. 네, 그러면 네. 먼저 선보를 내놓는 네,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노트를 모아놓으면 내가 목표 수량 2,000장이면 1,800장까지 도달을 하거나 2,000장이 넘으면 그게 나한테 노트가 3번이 오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게 클라우드 펀딩 실패하면 돈이 오는 거예요. 네. 이게 장점이라고 말하는 거는 나의 아이디어가 현재 먹히나 먹히지 않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자본으로 이거를 상품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한번 시도해볼 만한 예전보다 훨씬 거는 낫죠. 왜냐면 네네. 무턱대고 내가 1,000장을 만들었다 넘어지시는 분들을 사뭇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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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보다는 나의 제품은 이런 거다라고 넓게 PR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면 나도 낮은 가격에 그 신상품을 받아볼 수 있고 그분들도 그 아이디어로 계속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이건 되게 좋은 그래서 시스템인 것 가격도 같아요. 테스트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그분들이 이제 한 장일 땐 얼마, 두 장일 땐 얼마, 세 장일 땐 얼마 이렇게도 되고요. 또 이제 이 가격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도 이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도 되고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요. 자, 지금 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이 아까 이제 우리 미스마키님 말씀하셨는데 이 공동 구매의 최신 번영 버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크라우드 펀딩 말고 그 SNS에서 그 모바일로 해서 매출이나 그 판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네. 흔히 그 인스타, 네네. 네네, 그다음에 페이스북, 네. 네. 그렇죠. 유튜브 관련해서도 이제 저도 그런 오늘 것도 하나씩 있고. 사서 드렸죠? 네네. 한국에서 구입했거든요. 밥에 타먹는 무슨 오일입니다.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채널에서도 판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제품 만들어서 준비하고 어쩌고 막 이런 이제 과정, 시간 이런 것들 필요한 것보다는 훨씬 더 간소해졌어요. 근데 온라인에서 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품 준비하고 상품 촬영하고 뭐 뭘 만들고 배송 준비하고 막 이런 거보다도 조금 더 간소해진, 그다음에 지인들과 또 소통하기도 훨씬 더 편한 이제 이 SNS에서 판매하는 채널이 생겼죠. 요것도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얘도 어쨌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이 조금 더, 현저히 줄어든 거죠. 네. 근데 상술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나 지금. 이게 어렸을 때 엄마가 만물상인가 자파상인가 엄마 친구가 화장품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방판 네 그런 거나 사실 SNS 그 페북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 지인들- 대면이냐 대면이 그쵸, 아니냐의 그쵸. 차이 있는 대면이냐 거죠. 비대면이냐. 네네네. 그리고 페북 같은 경우는 지인이 아니면 서로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음. 그냥 지인들끼리 파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인의 지인, 지인의 차고 지인의 차고 지인.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무서운 거지. 네, 그게 방판이랑 네, 같잖아요. 네, 네, 어머 네. 그 영순 엄마도 샀대 그러면 음. 나도 다음번에 불러줘 이러잖아요. 음. 그럼 또 영순 엄마랑 순이 엄마랑 같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음. 세 명 다 누워 계시고 똑같은 화장품 바르고. 네 누워 계시고 네네네. 네 셋 다 똑같이 카스텔 하시고 음. 이거랑 페북이랑도 되게 비슷하고 네. 이제 클라우딩도 그렇잖아요. 어머님들 뭐 어디 이렇게 놀러 간다 그런 멤버를 모으기 시작해요. 맞아요. 15명 버스, 20명 버스, 40명 버스 이런 식으로. 세대가 바뀐 네. 거지. 네. 이제 세대 비슷-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판이 익숙하신 거고 네.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페북이라는 식으로 그런 약간 온라인을 통한 차별을 하지만 똑같은 SNS. 짓이에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전에 산업이 패션 산업이 좀 터프해지고 힘들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이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게 네, 이런 다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네.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클라우드 펀딩이 가장 유익한 방송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요? 진짜 이거를 진짜 괜찮아요. 모르는 분들이 해보려고 많아요. 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검색을 한번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치시면 쭉 네. 나오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면서 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옷이라든가 어떤 종류들을 하나만 고르셔가지고 네.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서 나의 능력치도 테스트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한 좋은 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컨설팅한 이제 그 최근에 컨설팅한 여러분들이 뭐 1, 2천만 원은 거뜬히 달성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저도 봤어요. 네네네. 네네, 멋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반성했잖아요. 왜 나는 이걸 할 수 있는데도 안 했을까? 왜 그랬을까? 정보력 부족이에요. 아 정보력보다 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는 우리 방송을 보면 괜찮아요. 않았죠, 사실. 우리는 할 게 있어서 그런 응, 여기 그럴까? 편지 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도전해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네. 오늘 포인트는 바로 그거고요. 네. 우리 디자인하는지 펀한 옷공장이 바로 추구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정보들을 열려있는. 공유하고 네네. 그 습득을 해서 본인한테 잘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도 쭉 갈 테니까 네. 제발 응원 좀 해주시고 답글도 좀 주시고 문의도 좀 해주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이제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저희가 그 몇몇 아이템들은 지금 해본 것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상담은 뭐 가벼운 마음으로 두드려서 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이거 네. 어제 저기 갔다 온 세미나 자료인데 네, 네. 너무 싫다며 왜 올려? 아니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도 올리시면 저는 싫다고 그러지 네. 않았어요. 이게 실망을 자료가 좀 했습니다. 싫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PT를 하는 PT를 할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공간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거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너무 맞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근데 거죠. 우리도 그런 욕 먹었잖아요. 음량 작다고 소리 음량 작다고. 그래서 바꿨잖아요. 지금 우리 어때요? 한도 들여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음. 이것도 좀 잘 안 되면 우리 이제 그 이 촬영 장비 자체를 바꿔야 되는 네. 상황이 생겨서 네. 도와주세요. 안녕. 자, 안녕. 지금까지 생 이제 리얼 끝일까요?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